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농촌 유토피아 구상 연구 중에서 특히 정책 사업화 방향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조사, 연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연구가 이제 마무리되는 후반부에 접어든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어떠한 노력들, 유관기관들이 어떠한 협력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제 공유를 하고 오늘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향후에 이제 연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좀 더 구체화하고 다듬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중장년층, 우리나라 그 중장년층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소외받고 있고 어려운 현실을 처해 있습니다. 중장년층뿐만이 아니라 청년층 또한 비슷한 위기와 그런 어려움에 이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률, 실업률 같은 경우 OECD 국가들 중에 상당히 하위에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빈곤율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청년층 중에서도 20대 청년들의 빈곤율들이 계속해서 이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들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좀 희망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유토피아에 대한 저희가 이제 소셜 매트릭스 검색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들이 SNS나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빈도 같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유토피아에 대한 검색 빈도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서 이제 디스토피아, 반대되는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에 관련된 그런 검색어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유토피아에 대한 그런 갈망, 희망 이런 것들, 관심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유토피아에 대한 검색 증가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키워드들을 함께 검색하고 있는지 연관어 검색 같은 것들도 좀 한번 해봤는데요. 유토피아 관련해서는 꿈, 이제 특이한 건 한국적인 현실이 되겠죠. 아파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한 함께 검색하는 이런 빈도수가 좀 높게 나왔고, 디스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가장 처음에 한국, 우리나라, 현실 이런 것들 함께 그리고 이제 사회, 기업, 자살률, 환경오염 이러한 좀 키워드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석들 저희가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좀 구체적인 더 결과물들 좀 내세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간접적으로 표출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농촌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희망, 좋은 곳, 그리고 소중하다, 희망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중요한 같은 연관 키워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어려운 피해, 그리고 취약하고 짜증, 이런 이제 갈등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가 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이제 농촌에 대해서 이제 바람직하고 소중하고 이런 좋은 공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생각했을 때 그 반대되는 이건 그런 것들도 이미지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이제 키워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뭐 불편하다, 삶의 질이 열악하다, 이런 것들이 미래에도 비슷하게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농촌에 대해서 양가 감정 비슷한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서 농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그런 높게 나타났습니다만 특히나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그 자신들의 어떤 삶의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는 장소로서 농촌 지역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단순히 농촌들이 도시에서 이제 압축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가서 농촌에서 사는 그런 지역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촌을 바라보고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실은 평장년층, 세대 관련 없이 귀농귀촌자들의 이제 수요를 살펴봤을 때 귀농보다는 농촌에서 좀 더 자신들의 다양한 기회들을 좀 실현시키려 하는 귀촌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좀 특이한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 관련해서도 정착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일자리, 농업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펼쳐볼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제시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응해서 여태까지 이제 농식품부나 동부처에서는 도시민들을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이제 홍민영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렇게 단순히 농업인들을 도시 지역으로 유치하는 그러한 것들에서만으로는 지금의 어떤 우리가 생각한 유토피아가 지향하는 정책 수단은 좀 부족하다.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에 생각하는 그런 가치,
그리고 양가 감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또는 정말로 그들이 도시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 모두가 요구하는 그 꿈이나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서 농촌을 좀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금 그런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고 그런 것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수용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이런 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촌에 대한 그런 양가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런 것들 좀 이제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정책의 목표와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좀 그 앞서서 선진국의 사례들을 좀 많이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농촌에서 그런 새로운 삶의 공간을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자료집을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성공한 지역도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낸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우리 현실에서 좀 이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또는 실제로 그런 국내에서 지자체에서 앞서서 유사한 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해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본의 평생 활약 마을 사례에 좀 초점을 좀 둬봤습니다. 아베 정부의 지방 탕생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는 이었습니다. 대도시의 어떤 인구 집중 문제,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어떤 지방의 어떤 새로운 탕생 전략의 일환으로 해서 은퇴자나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새롭게 삶을 다시금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제 평생 활약 마을 사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제 일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은퇴자 고령 주택만으로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제 그 주택만 만들어 놓고 거기 살 수 있게끔 해서 인구를 이제 고령인들을 그 지역에 농촌으로 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와가지고 그들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불편함이 없는 생활 공간 조성과 그리고 또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 그 공동체 활동을 만들어내는 이런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그런 사업의 어떤 중앙 단위 추진 체계나 기획들을 하고 중요한 건 지자체, 그러니까 몇 가지 사업의 기능들만을 소개를 시켜놓고 실제로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건 각 지자체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형태로 다양한 모습을 띠면서 이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택을 제공해서 유치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호 서비스라든지 의료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정말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했을 때 불편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의료, 복지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도시에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새롭게 농촌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들을 좀 패키지 형태로 종합적인 형태로 추진한다는 점이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사례를 좀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카야마현의 나기정이라는 곳인데 아주 평생 활약마을 사례를 널리 알려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극작가를 이제 그런 전문가 책임자로 채용을 하고 자연과 예술과 사람의 마을 만들기 사업들 컨셉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별대 법인들, 민간 주도의 별대 법인들 결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이주민의 주거를 제공하고 유휴시설들을 이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빈집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고요. 이주 희망자 같은 경우에 사전의 생활체험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이주 전 단계에서부터 정착 단계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마나시안 스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고령자 서비스 주택에 좀 초점을 둬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주거만으로 그 도시민 유치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이주민이 이제 새롭게 평생학습 관련해서 학습을 하고 새롭게 교류할 수 있는 또 다른 걸 배워서 또 지역에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 같은 걸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이런 새로운 평생 활약 마을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여기서 이제 연구회 같은 것들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학습을 하면서 그런 평생 활약 마을 사업 같은 것들을 일궈나가는 그런 구조를 좀 취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혜 부분 주택과 거점 시설을 좀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6차 지역의 장기종합계획 하에서 10년 계획 하에서 거기 평생 활약 마을 주요 전략과 사업들로 좀 간주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특히나 그 과정에서 빈집은행과 같이 지역의 농촌 지역에 있는 유유 자원이나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효과적으로 다뤄진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뭐 빈집 리모델링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체험주택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 사전에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DB 같은 것도 운영해서 주택을 좀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개인들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하는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워크숍에서 지난번에도 몇 번 소개가 된 사례인데요. 유럽의 이제 지역개발 프로그램 리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민주도의 어떤 지역의 작은 어떤 지역 만들기 사례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제 영국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이제 커뮤니티 단체들이 제한 50개 정도의 아주 작지만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들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고 정착하고 또 공동체 그런 활동들이 착근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혁신적인 농촌의 어떤 기존의 서비스 환경이나 기존의 정규 여건들 같은 경우를 좀 더 혁신적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실험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된 사업들도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빙립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자,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이 기술을 공급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한 주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기술 기획이나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면서 그런 R&D를 추진하는 그런 리빙랩이 농촌 개발 관련해서도 적용돼서 이제 사업화돼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한 7개 정도의 농촌 리빙랩 프로젝트가 유럽에서도 추진이 되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지역에서 그런 부족한 공공 서비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표 차원에서 이제 핀란드에서 리빙랩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용자 중심의 지역 주민 참여하는 이런 혁신 모델들이 좀 도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충남 같은 경우에서는 적정기술 공유센터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이라든지 적정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좀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지자체에서 앞다투어서 이제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사업들을 좀 소개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청년의 창업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과소화에 대응한 지역의 어떤 새로운 인력들의 활용 측면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있는 그 경영체나 공공기관의 청년들이 이제 취업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인력들을 주체하고 인력들이 이제 지역의 활성화의 어떤 주체로 설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사업들을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시민, 농촌에 정착하거나 농촌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먼저 사전에 생활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이제 기획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한 5일에서 한 2달 정도까지 실제 농촌 생활에 대한 사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마을이나 농촌 주민들도 그런 분들을 좀 유치해서 함께 살아보면서 또 마을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타전해보는 그런 식의 사업이 좀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좀 더 앞서서 이거보다 좀 더 앞서서 몇 년 전에 공주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도이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말에 공주시에 와가지고 이제 머무르고 이제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사업해서 지자체 사업을 추진을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별도의 팀까지 만들어서 오도이촌 사업들을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농촌 체험 마을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저희가 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향후 농촌 전체 앞서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이제 농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인구 유입이나 어떤 특정한 경제 여건의 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민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 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인력들 같은 경우를 단순히 어떤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어떤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어떤 정책의 사업의 주체로 지역 주민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실제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주체들 정착을 돕는 그런 플랫폼들을 형성하는 것이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어떤 특정한 농경 부문의 한 분야냐 아니면 농촌 정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주체들을 지역 차원에서 연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역 주체들의 자율적인 노력, 민간 주도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 추진, 지역의 여건에
맞추는 그런 다양한 사업 추진, 그런 상향식 추진 사업의 어떤 추진이 당연히 견제해야 될 중요한 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농촌에서 도시민들이 걱정하거나 이제 이주를 저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촌의 정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 정주환경 개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 함께 그런 것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중대시에서 이러한 정책 통합적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중부처의 어떤 사업의 연계의 지원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런 것들 조금 더 혁신적인 실험들, 선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험들을 좀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나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정책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선 워크숍이나 자료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업화 내용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오늘 그러니까 발제하는 단계입니다만 농촌 유토피아를 이렇게 좀 정책 차원에서 좀 선도 프로젝트 같은 것들과 그리고 함께 연계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좀 여기서 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름은 저희가 당연히 명칭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농촌 상생 클러스터라고 했는데 상생이라고 하는 건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도 있고요. 농촌 지역에서의 이주민과 도시민, 지역 주민과의 상생도 있고 농촌 지역 내에서의 어떤 지역 간 상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라고 하는 건 물론 예전에 이제 혁신 클러스터나 산업 클러스터에서 많이 활용된 개념인데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건 그렇게 높은 지역의 도시민들이 이주해서 아니면 또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데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한 번에 패키지 형태로 좀 종합해서 효과적으로 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좀 더 변경할 수 있으니까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기반이나 재능 그리고 농촌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농촌 정책과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주거복지나 휴양여가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가능한 어떤 복합 생활단지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사업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영농이나 또는 단순히 어떤 주택이나 이런 단일 기능 중심의 기존 정책과 좀 차별화돼서 선도 프로젝트를 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사업 내용이 이제 정주 기반 조성 그리고 이주 정착 지원 체계, 정보라든지 사전 정보라든지 이외 사업 관리라든지 이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런 농촌에 정착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틀, 장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체와 공동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좀 사업 내용을 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도 중앙 단위와 지자체와 그리고 지역 내에서 어떤 그런 활동가 그룹, 전문가 그룹 사이 어떤 다양하게 좀 이제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이런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사업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내용과 더불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역사회 활동 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현장 단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국 단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그러한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을 하고 주거 모델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어떤 상단의 어떤 그 플랫폼이나 그 모델들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지역에선 지역의 여건에 맞게 추진 단위를 구성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원화된 사업 구조들 추진 체계를 좀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앞서서 설명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에서 함께 단순히 이제 자유롭고 지역에서 희망하고 또 내려오는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경계 없이 좀 자유롭게 이런 틀 안에서 선도 프로젝트 안에서 좀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이제 선도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부 부처에 물론 여기 좀 앞으로 더 이런 것들 연계 프로젝트를 함께 공동 연구기관과 더 모색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연계 프로젝트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리빙랩과 같이 좀 새로운 어떤 지역과 관련된 있는 혁신, 농촌 사회 혁신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수요 맞춤 연구개발 사업들 같은 경우에서 농어촌 문제 해결 연구개발 사업들 같은 것도 조금 더 확대하고 농업뿐만이 아니라 농촌 문제에도 이런 관심사를 좀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형 SOC 같은 사업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농촌 유토피아라든지 도심에서 새롭게 농촌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활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거점 시설이나 아니면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농협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활동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공간을 활용해서 청년 창업들을 지원하는 청천공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과거에 2015년부터인가요? 해왔던 이제 도시민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금융 상품, 대출이나 이제 예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연계해서 좀 도시민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촌공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빈집이라든지 농촌마을 지역개발 사업의 이제 노하우를 통해서 얻어지고 있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정책이나 사업 때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는 데서 좀 함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되게 좀 빠르게 시간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좀 이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